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진행의 김민재입니다. 자,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은요, 오늘도 8시부터 10시까지 시청자분들과 2시간 동안 함께 하도록 할 거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에 대한 해답도 잠시 뒤에 찾아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알려드리는 참여 방법 통하셔가지고 일부에서 미리미리 종목 접수해보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이 또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계속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그래도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장을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700선을 지켜주고 있고요. 하지만 수급적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 출회되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개인만이 매도에 나서면서 그래도 지수 하락을 좀 방어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셀코리아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이런 단기적인 반등세가 어디까지 지속될지는 잠시 뒤에 저희 전문위원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시고요. 둘 다 4거래일 만에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5월장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6월장도 어떤 대비를 하셔야 하는지 오늘도 든든하게 전략을 좀 챙겨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저희 배트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미리 고지를 해드리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은 전화하고 문자 그리고 카카오톡 이용하셔가지고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문자는 샵 4989번, 그리고 카카오톡은 오픈 채팅방 활용하셔가지고 검색창에 샘플러스 검색하시고 원하시는 전문위원 클릭하신 다음에 무료 톡방에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돌아오는 토요일에 우리 정재훈 전문위원의 무료 강연회가 있기 때문에 잠시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썸머랠리는 온다, 성장주에 베팅하라 라는 주제로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5층 501호에서 정재훈 전문위원께서 직접 무료로 강연회를 연다고 하니까요. 참여하실 분들은 02-3153-2664번으로 예약 전화 주신 후에 방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약 전화를 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방문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전문위원회 강연회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6월 22일이죠. 6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을지로에서 강연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여승재 위원께서 무료 강연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요. 하반기 수익은 여기서 나온다. 수익 내는 2가지 방법을 대공개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유한타증권 을지로 본사 3층으로 가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여승재 위원의 무료 강연회도 02-3153-2664번 통해서 미리 전화를 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방문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예약 전화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그럼 시작을 해볼 거고요. 센티비 막강 전문위원분들의 포트 수익률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센티비 막강 전문위원분들의 추천주 수익률 1위부터 10위까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1위는 박정식 위원의 SFA 반도체입니다. 70%에 육박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김현성 위원의 에이스테크는 41.21%, 남성을 앞지르는 상황이네요. 자, 김현성 위원의 남성은 역시나 3위를 향해서 3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35.91%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이가람 위원의 넥슨지트는 26.85%, 여승재 위원의 대덕전자 역시나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네요. 25.76%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6위 종목이죠. 박정식 위원의 코이버는 25%, 이성배 위원의 오스템 임플란트는 19.12%, 여승재 위원의 와이솔은 11.89%의 수익률 기록 중에 있고요. 하체계 위원의 TK 케미칼은 10.74%로 9위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10위 종목이죠. 김현성 위원의 윈스 8.88%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 전문위원분들의 수익률 점검 먼저 도와드렸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포트에 담긴 종목들 잘 눈여겨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저희가 또 리뷰까지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먼저 오늘 함께할 전문위원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 1위부터 10위까지 포트에 담겨있는 종목들 중에 우리 하츠계 위원회 종목 그리고 여승재 위원회 종목이 모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여승재 위원회 대덕전자가 순위를 계속해서 위로 우상향에 가고 있기 때문에 먼저 리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대덕전자부터 한 말씀 좀 도와주시죠.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크게 바뀐 점은 없습니다. 지금 가격 구간에서는 이제
14,000원 정도까지는 열려 있지만은 상승 탄력은 좀 둔화되어질 수 있다는 점 먼저 말씀을 좀 드렸었던 사항이고요. 하지만 11,000원 가격을 이제 강하게 돌파를 시켰던 날이 이제 지난주 화요일이죠. 5월 21일. 이 종가 화요일의 종가가 이제 12,000원인데요. 12,000원 가격까지 내려가기는 하지만은 자꾸 아래 꼬리를 달고 다시 밀어 올리는 그런 가격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급이 좀 살아있다, 버티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11,500원 가격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충분한 이제 기간 조정 이런 부분들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다시 한번 상승 쪽으로의 방향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 보유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덕전자 손절가 잡아드렸습니다. 11,500원 이탈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수익 보시는 전략으로 챙겨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승재위원의 다음 종목이죠. 지금 6거래일째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와이솔, 지금 같은 시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상승이 꾸준하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아무래도 지금 금융투자 쪽에서의 이제 그 공격적인 매수가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인 것 같고요. 하지만 직전월 이제 그 4월 달에서 5월 달 넘어오는 시점에서의 그 고점 그리고 작년 9월의 고점에 대한 매물 소화를 거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건강하게 매물 소화를 해낸 이후에는 다시 한번 재차 고점을 올해 작년 9월 고점을 갱신하는 가격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 지속적으로 보유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2분기 실적 시즌까지 꽤 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기 때문에 좀 인내심을 가지고 좀 버텨가시면은 2분기 그리고 3분기 실적도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충분히 좋은 수익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이솔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도 더 큰 수익을 또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기대 많이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하채기 위원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죠? 그런가요? 저 엊그저께 본 것 같은데. 네, 종목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TK 케미칼이 지금 9위에 자리를 하고 우리 앵커님께서 있습니다. 웃기셔가지고. 너무 좋아하셔 우리 앵커님이 김희재 앵커님 웃음보 터졌어 10위 안에 TK 케미칼이 들어와 있어요. 예. 9위고 오늘 장에서 5% 가까이 올라줬어요. 위원님. 예. 계속 보유할까요? 이거는 제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좀 가치주로서의 그 희망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약간 지금 순위가 좀 올라갔다가 살짝 좀 밀리고 있는 부분인데 언젠간 이 TK 케미칼이 저 포트 안에서 1등의 자리를 당당하게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것이라는 말씀 드리고 이게 지금 SM 그룹이죠. 사망기업의 이낙연 국무총리의 그 동생 이계한 씨가 지금 대표이사로 했는데 이게 지금 안산 알루미늄이라든가 그다음에 대한해운, TK케미칼이 그 그룹으로 같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정치인 테마주로서도 또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또 실적도 1분기에 좀 좋았고 지금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실적이 좀 좋아지는 그런 흐름이니까 여러분께서 좀 가치주로서 흔들리지 마시고 꽉 잡고 계시란 말씀.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개인들이 들어왔다가 지치니까 나가고 애고기는 그 물량을 좀 받아주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쭉 홀딩 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하채기 위원의 종목이 어느 날 갑자기 1위까지 저희 포트에 담기는 그날까지 시청자분들께서도 배트맨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하채기 위원의 다음 종목 현대차인데요. 이 종목도 지금 지난주 목요일부터 계속 오르고 있어요. 수익률도 6%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지금 포트는 10위까지밖에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포트에는 약간 지금 누락이 되어 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익률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제가 그때 그 4월 달이었나요? 그때 추천드리면서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4월 말하고 5월 초에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챙기실 분들은 수익을 챙기시고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분들은 가져가시되 이게 이제는 수소차이기 때문에 성장주로서의 메리트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해 그 영업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그 적자가 나왔었는데 그 악재가 좀 호재란 말이 있듯이 거기에서 모든 악재를 다 뽑아내면서 이제는 호재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의 흐름으로 좀 가고 있는 부분. 그래서 이렇게 좀 시장이 흔들렸다가 지금 잠깐 반등이 올라오는데 오히려 지금 현대차가
시장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지금 강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지금 현 시점에서 대형주를 매매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현대차 사실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제장에서도 자동차 관련 종목들 상당히 잘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현대차 장기적으로 그리고 단기적으로 대응 전략 모두 다시 한번 리뷰해드렸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하체계위원회 시크릿 추천주였던 종목이죠. 팅크웨어. 역시나 이 종목도 지금 1.34%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지금의 수익률이 상당히 아직은 기대감에 좀 못 미칠 수도 있거든요. 예. 조금 더 끌고 가도 괜찮을까요? 이럴 때 들어가야죠. 아, 왜냐하면은 급등할 때 들어가면 그때 늦어요. 항상 그 바닥에 있을 때 선취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안정적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팅크웨어가 성장주이기 때문이죠. 성장주가 아니었다라면은 조금 저기 할 텐데 지금 현재 자율주행하고도 연관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해가지고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좀 제조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의 그 시장에서 수요가 계속해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팅크웨어 같은 경우는 주가가 급등한 다음에 좀 들어가는 것은 늦다. 오히려 지금 이렇게 바닥에서 선취 매매해서 계속해서 홀팅하면서 가지고 가신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수익을 더 크게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럼 아직 매수를 못 하신 분들은 예.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를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시고, 이제는 이런 팅크웨어 같은 경우는 나 자신과의 그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계속해서 바닥을 조금 다지더라도 그걸 인내를 하고 수익이 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장기적인 좀 보유를 했을 때 수익을 좀 크게 낼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신 분들에게는 저는 조금 비추천하고, 만약에 장기적으로 이 종목을 좀 가지고 가서 크게 수익을 한번 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제가 좀 추천을 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체계열의 다음 종목 이어서 리뷰 도와드릴게요. BDI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9,700원이었고요. 현재가가 9,83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도 역시나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게 좋을까요? 참 종목 이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인 투자자분께서 진짜 재미없는 종목으로 아마 판단할 수 있으세요. 일단 사업 자체가 그렇게 크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쪽 신재생에너지 쪽에서 좀 갖고, 그다음에 발전소에다가도 꾸준하게 납품하고 있는데, 이 수요가 급증하는 그런 메리트가 있다라면 이 종목도 좀 강하게 좀 올라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종목은 조금씩 그 상승 흐름을 조금 만들어내는, 그래서 시장에서 눈에 띄지 않고 조용히 갈 수 있는 종목이 좀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급 쪽에서도 지금 외국인 쪽에서 좀 들어왔다가 크게 나가지 않고 그 제자리에 잘 머물러지고 있는 부분도 여러분께서 좀 확인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하체기 위원님이 저희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린 종목들이 상당히 많네요. 지금 리뷰해야 할 종목들이 많은데 EG 한번 볼까요? EG 같은 경우에도 상승 탄력이 참 좋았던 종목인데 지금 어제부터 10,000원대를 이탈을 했어요. 이 종목은 손절을 할까요? 아니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빠지더라도 오히려 더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연봉이라든가 월봉을 봤을 때는 일단은 한번 1차적으로 빠질 만큼 빠졌던 장기 하락세가 좀 나왔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한교안 테마주로서의 또 묶여 있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가 또 한 번에 또 나올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론조사가 다시 한번 나온다 하면은 이낙연 국무총리 관련 종목, 뭐 황교안 대표, 그다음에 유시민 이사장, 그다음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이런 정치인 테마주들이 한번 움직였을 때 같이 또 이지도 동반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오히려 그 대선주 관련해서 보유를 하실 분들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은 약간은 매수가에서 내려와 있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신다면은 수익 보실 수 있는 쪽으로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실 분들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막강 센티메 전문위원분들의 포트 수익률 점검해봤는데요. 다음 코너는 추천주 시간입니다. 이동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살지 고민이세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걱정이세요? 그렇다면 배트맨을 포출하세요. 검색창에 주식 배트맨을 검색하고 홈페이지에 접속 후 원하는 전문위원을 클릭하면 여러분을 위한 배트맨이 달려갑니다. 투자의 고수, 샘플러스 전문위원들과 함께하세요.
네, 이번 코너는 탑시크릿 추천주 시간입니다. 저희 코너명에 탑시크릿이 붙어 있는 것처럼 저희는 방송 중에 이 추천 종목을 공개를 해드리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시청자분들께서 이 종목을 유추하실 수 있는 단서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 보시면서 저희와 함께 어떤 종목인지 맞춰보시면 되겠고요. 너무나도 나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종목명을 알아가실 수 있는 방법 또한 열어두고 있습니다. 샵 4989번으로 배트맨 호출해 주시면은 문자 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답장으로 어떤 종목인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크릿 추천주 한 종목 준비가 되어 있고요. 베일에 쌓인 종목 지금 바로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5G 인빌딩 중계기 등 신사업 기대감에 가득 차 있는 종목이다. 오늘 장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게 3,000원대인가요, 이게? 저는 3,000원대로 안 보이는데 네. 우리 정재현 위원님은 3,000원대로 보이시나 봐요? 1,000원대인가요? 일단은 5G 관련주가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분의 종목인가요? 저 가격대로 봤을 때는 우리 앙숙 하세기 전문위원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맞죠? 네, 앙숙이 이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5G하고 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유무선 통신용 중계기를 좀 제조하는 업체이고, 또 최근에 그 중계기 쪽에서 좀 KT하고도 계약이 좀 체결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또 그 종속회사로 인해서 방위 산업이라든가 전쟁, 테러하고도 좀 연관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또 통신이니까 아무래도 드론 쪽하고도 또 연관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재무 구조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전에 이 종목을 조금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릴까 많이 이제 고민을 했었던 그런 종목인데, 일단은 지금 시장 자체가 5G의 그 테마주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 5G 관련한 사업이 단기적으로 올해 안에 끝날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뭐 향후 2년, 3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테마주로서의 그 영향을 좀 받으면서 그 섹터에 같이 좀 들어가게 되면은 주가가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립니다. 이 기업이 사실 주식을 좀 해보신, 주식을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마 이 상당히 좀 시세가 졌던 종목인 걸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이게 2004년도, 2005년도 때에 이때 테마가 좀 있었어요. 와이브로 테마라고. 그때 이제 3G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와이브로 테마 쪽 관련해서 통신장비 쪽 종목군들이 좀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었거든요. 1000%가 넘게 상승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코스닥 종목의 상한가 제도가 한 12%였었죠, 그때가. 예. 네, 그때 상당히 좀 급등이 났던 종목이었었는데, 요도 간만에 보네요, 요거 종목. 오늘 조금 좋은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왔었는데, 차트의 모양새도 슬슬 만들어 놓는 것 같고, 아주 좀 마음에 드는데, 우리 여승재 전문위원님은 혹시 이 종목에 대해 있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냉정하게 말씀해 주세요. 2017년 네. 2017년 9월 이후로 안 봤어요. 이 종목을. 그렇죠, 그때. 예. 근데 오늘 우리 하채기 전문위원님이 들고 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됐는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들이 있어요. 몇몇 기술적으로. 근데 그 부분을 오늘 좀 위로 돌파를 시키는 흐름이 나왔네요. 근데 조금 2% 부족한 게 있어요. 2%. 요거까지 딱 됐으면, 저는 이제 워낙 수급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오늘 이 중요한 가격 부분들을 이번 주에 돌파를 시키는 게, 또 기관이 좀 매수에 동참을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네. 그게 조금 아쉬운 면이 없잖아 있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좋은 오늘 주가 흐름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이 5G 관련주들이니까 통신장비 쪽 오늘 상당히 좀 좋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박스를 좀 넘어선 그런 예, 모습이잖아요. 이제 초입 단계에서 네. 이제 살짝 이제 돌파하는 그런 흐름. 그럼 이게 그 과거에 예. 와이브로 테마 막 그 통신장비 쪽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예. 그쪽으로 확산이 좀 될까요? 일단 시장에서의 그 부분이 있어서 네.
그쪽까지는 저도 좀 예측하기 조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좋아지면서 우상향 계속 한다 하면은 거기에 붙어서 더더욱 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시장이 조금 반등이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그런 흐름을 만든다고 하면은 이런 종목들, 테마들도 아무래도 시장에 또 눈치를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살짝 좀 수고할 수 있는 부분이다. 만약에 지금 시장이 정말로 호황 시장이었다고 하면은 저는 거기까지 또 퍼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했는데 지금 시장은 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는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그까지는 좀 퍼지긴 좀 힘들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거래량도 조금 많이 최근 몇 개월 동안의 평균 거래량보다는 상당히 좀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흐름들은 좀 상당히 좋은 그런 포지션을 좀 잡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4989로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 돼요. 배트맨 이렇게 보내주셔도 되고 하체기 이렇게 보내주셔도 되거든요. 거기다가 두 글자를 더 붙이셔도 됩니다. 앙숙 하체기 뭐 이렇게 딱 보내주시면 서울경제TV에서 링크 주소를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그 문자를 클릭하게 되면 하체기 전문위원이 운영하고 있는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예요. 주소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 클릭하시고 들어오시게 되면 내일 어디에서 잡아야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될지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해드릴 거고 그다음에 시황이라든가 혹은 또 다른 뭐 업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세히 AS 혹은 조언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들 좀 참여해 주시고 샵 4989로 앙숙 하체기 이렇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벌써부터 정재훈 의원의 톡방에서는 어떤 분께서 이 종목 아닌가요? 라고 지금 맞춰주고 계시는데 이 종목이 맞는지 아닌지는 샵 4989번으로 또 배트맨 호출을 해주신 후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배트맨 호출 주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오늘 당일에 바로 문자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탑시크릿 추천주 코너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고요. 저희 다음은 본격적인 시장 이야기 나누러 가보겠습니다. 저의 모든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그래도 약간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1%가 넘으면서 상승 마감이 됐는데요. 양시장의 빨간불이 4거래일 만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상승세가 또 내일은 하루 만에 사라지는 건 아닐지 요즘 같은 시장 분위기에서는 충분히 그런 생각들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하체기 위원회 시크릿 추천주의 업종인 이 5G 관련주들 그리고 트럼프 발언의 대북 관련주들 그리고 합병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혹은 뭐 칸 영화제에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종목 이런 종목들이 업종별로 이렇게 종목별로 그래도 급등세를 보여주는 하루였는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지금 뚜렷하게 방향성이 예측되는 업종들이나 종목들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도 하루하루 어떤 생각으로 지금 매매를 하고 계시는지 상당히 궁금한데 저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 위원분들께서는 시장을 지금 어떻게 내다보시고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섹터, 뭐 6월장이 되겠죠. 어떤 업종들이 있는지도 한 말씀 좀 나눠주실까요? 예, 사실 이게 오늘 모처럼 좀 반등이 나왔었어요. 코스닥 시장은 특히나 2.3%가 넘는 코스닥 150 기준으로 2.3%가 넘는 급등세가 좀 나타났었고요. 오늘이 이 MSCI 중국 A주 편입이 되는 그런 정기 변경이 있어요. 마지막 날이었었어요. 그래서 뭐 외국인 쪽에서 거래소 시장이 7,200억 가까이 좀 매도세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동시효과에 조금 밀리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있었어요. 사실 이게 언제까지 상승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예상을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전히 풀어야 될 숙제는 좀 많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뭐 가장 그 부분들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은 여승재 전문위원님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떠넘기는 그런 이게 능그럽게 부드럽게 넘겨지죠.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섹터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명확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참 시청자분들께서 좋아하실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네. 제가 6월 22일 강연회에서 이제 확실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근데 그 MSCI 지수 변경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오늘 외국인 현 선물 특히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의 현물 그리고 이제 선물 매도가 좀 과하게 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사실 오늘 이슈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어려운 이슈를 좀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너무 어렵다 그래가지고 바꾸긴 했지만 근데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어렵다 하더라도 시장의 변수 있잖아요.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시진핑 주석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북한의 김정은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전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추측만 할 뿐이죠. 근데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예측 불가고 회피하기 힘든 리스크란 말이에요. 하지만 피할 수 있는 리스크도 있죠, 당연히. 인지를 하고 있다면. 이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뭐 길게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지금 시장에 당장 부각되는 부분은 아니고, 추후에 이 미중 무역 분쟁 진행 여부에 따라서, 결과 여부에 따라서 굉장히 또 큰 불확실성을 던져줄 수 있는 요인이다. 그 정도까지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냐 하면, 이 전 세계적인 저신용등급 회사채 발행이 증가돼 있는 상태이고 이 BBB 등급의 회사채가 나중에 투자 부적격 등급으로 떨어지게 되면 기관 투자자들은 이거를 보유를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금융시장에 큰 리스크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해외 금융시장에서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구나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지금은. 추후에 이 부분이 또 그냥 유야무야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그냥 알고만 계셔도 된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이제 그 주목해야 할 섹터, 종목 이런 부분들은 제가 뭐 구체적인 종목을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을 해드리지는 않겠지만은 저 역시 이제 정재훈 전문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전기전자, IT 이쪽은 그 밸류에이션적으로도 PBR이 0.9배 수준이에요. 역사적인 하단에 있다라는 말이죠. 해서 이 부분이 하반기 이제 이후로 굉장히 좀 매력적인 그런 수급의 유입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좀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지금 삼성 SDI, 삼성 전기, LG 이노텍 이런 전기전자 쪽에 대형주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어렵잖아요. 반등 못 나오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 부분이 해소될 여지가 있어요. 근데 확인될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제가 강연회에서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친환경 자율주행차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인공지능 들어가 있죠. 5G 들어가 있죠. 이 IT 기술의 최첨단 IT 기술의 집약체예요. 친환경 자율주행차가.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고 있지만 결국엔 자동차는 친환경 자율주행차로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안에서 핵심적인 종목들만 찾아 놓으셔도 향후 뭐 길게는 2, 3년 동안은 매매하시는데 크게 걱정이 없다.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뭐 친환경 자율주행차, 뭐 IT 쪽 섹터, 요 부분들 좀 말씀을 해주셨고, 특히나 PBR 기준으로 0.9배대 싸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해주셨으니까요. 그 점 좀 참고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하채기 전문위원님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이런 섹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일단 시장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지난주에 제가 나왔을 때 이 원달러 지수가 일단은 5일선이 좀 붕괴가 됐기 때문에
이 5일선 붕괴로 인해서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시장은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좀 찾아갈 것이라고 했는데 일단은 원달러 지수에서 5일선하고 11선 단기 이 추세선이 이탈을 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시장이 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좀 원달러 지수에서 확인했었고 좀 알려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오늘 뭐 수급 쪽에서 특히 코스닥 쪽에서 수급이 상당히 좀 치열했습니다. 외국인하고 개인 뭐 기관 등 이런 수급의 좀 추이를 좀 살펴보면은 장 막판에 가지고 개인들은 좀 매도로 좀 전환을 하고 또 기관은 또 매수로 좀 전환하는 흐름, 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 이후에 1시 좀 넘어서부터는 또 매수세로 좀 전환이 되는 그런 부분. 그래서 이 세 개 그 주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장중에 좀 치열하게 좀 싸웠던 부분. 마지막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매수세로 좀 마무리 지었던 그런 흐름인데, 코스피 쪽에서 조금 문제가 되고 있죠. 외국인들이 한 7,000원 넘게 좀 매도가 있고, 또 특히 또 선물 쪽에서도 한 3,000원 넘게 좀 매도한 부분.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코스닥이 좀 가지 못했던 부분인데, 근데 내일 만약에 코스피가 올라간다 하면은 또 반대로 개인들은 코스피 쪽에서 매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지금 시장에서 개인들은 조금만 어떤 반등만 나와준다고 하면은 이 기회를 좀 잡아서 타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많이 있다라는 건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우리 투자자들에게 좀 내성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왔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한두 번 또 우려 먹어야 되지, 자꾸 또 이거를 반복해서 또 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약발이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4월 17일에 지금 단기적인 그 고점을 좀 찍고 5월 27일까지 좀 하락을 했다가 오늘 이제 플러스로 이제 전환이 됐는데, 어제 그 캔들을 좀 보면은 계속 하락하다가 도지가 나왔는데, 이 도지도 같은 경우도 지금 매수 물량하고 매도 물량하고 정확하게 지금 맞아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었다. 이런 부분이 완전히 되면 또 약간의 그 시장의 좀 반등을 좀 요하는 그런 신호가 좀 확인이 됐다라는 건데, 일단은 저는 여기에서 장기적으로 한 달 넘게, 한 달 열흘 동안 지금 시장이 좀 빠졌기 때문에 이 빠진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예상을, 이건 예상입니다. 뭐 장중에 또 약간씩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마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2130포인트까지는 조금 올라오지 않겠느냐. 근데 만약에 올라온다 하면은 이때 이제 전략을 잘 짜셔야 됩니다. 고점에서 매수하셔가지고 물려 계셨던 분들은 이 반등이 나왔을 때는 탈출의 기회로 잡으시면 되겠고, 만약에 지금 신규를 매수를 이제 내일부터라도 하시게 된다 하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추세 전환이 아니라 반등이기 때문에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짧은 수익을 좀 기대를 하시면서 많은 비중을 잡지 마시고 적당한 선에서 좀 수익을 좀 챙기시는 전략을 좀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똑같이 뭐 코스피와 같이 움직이겠죠. 코스닥 같은 4월 15일에 770포인트를 찍고 684포인트까지 좀 빠졌던 흐름인데, 오늘 좀 강한 양봉을 좀 만들면서 좀 5일선에 좀 올려놨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세가 조금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 주를 기반으로 해서 4월 중순부터 5월 한 달 내내 우리 투자자들을 좀 괴롭혔던 그 시장이 6월에는 어느 정도 좀 올라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정재훈 의원이 그 강연의 주제가 썸머 랠리인데 거기에 좀 맞아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한 730선까지는 조금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본다는 거고, 중간에 어떤 변동사항이 있으면 또 그때그때마다 수정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계속 이어갈까요? 아니면 지루하시면 정재훈 의원님 먼저 한마디 하실래요? 예, 뭐 말씀하실 것도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제가 이제 조금 이제 관심을 좀 볼 수 있는 섹터는 아까 제가 그 관련 시크릿 쪽 종목 말씀드렸었죠. 5G 통신 관련된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아까 우리 여성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주행차, 뭐 전기차 이런 종목도 저도 좋게 이제 보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이제 말씀 안 드렸던 것은 우리 여성재 의원님께서 다 해갖고 오셔가지고 저는 빼가지고 그냥 5G 통신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 5G 가입자 수가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어요. 다음 달에 가입자 수 100만 명이 좀 돌파가 예상이 된다. 100만 명 이상을 지금 하고 있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G 투자 사이클이 이제 초입 단계다. 이제 우리나라를 좀 시작으로 해서 미국, 중국, 일본, 뭐 인도 등 이 글로벌 시장 자체가 지금 5G 시대가 또 도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딱 단기적인 사이클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사이클에서 여러분께서 보셔도 좋다는 거. 그래서 향후
2, 3년은 이 시장에 좀 지속해서 좀 지속이 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4G하고 5G하고 차이가 봤을 때 이 기지국이 2배로 더 설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 빨리 전송이 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기지국이 4G 대비해서 5G 기지국이 훨씬 더 많이 구축이 된다. 그래서 지금 4G 기지국들을 숫자보다도 5G 기지국이 배가 되는 그런 부분에서 중개의 기지국 구축하는 회사들이 계속해서 좀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미중 간에 무역 전쟁으로 해서 화해가 있지 않습니까? 통신 쪽 자체가 지금 거래가 제한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통신 장비 업체들이 중국 통신 장비가 거부가 된 부분에 있어서 반사 이익을 또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의 불행은 우리나라는 행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힘들더라도 우리 그 통신 장비 쪽에는 상당히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5G 통신 관련된 종목들을 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일단 뭐 5G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수에 있어서는 반등 부분들을 좀 말씀을 주셨는데, 코스피 지수는 뭐 2140포인트 정도대를 좀 잡아주셨어요. 일단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는 부분들, 이게 좀 상당히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좋은 그런 소식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이거 갖다 썸머랠리는 온다라고 좀 볼 수는 없겠죠. 더 올라갑니다. 지수. 분명히 더 올라갑니다. 저는 이렇게 자신감 있게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싸서 그래요. 시장 싸니까. 그리고 무역 분쟁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 적응을 좀 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지수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주지 않느냐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물론 저도 봐야 될 부분들은 두말할 필요 없이 IT예요. 작년 말부터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IT는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거, 대형 섹터보다는 중소형주들이 훨씬 더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하다라는 거, 결국은 IT 부분들도 좀 상당히 많아요, 사실 분야가. 그죠? 근데 너는 도대체 계속 IT 얘기를 하는데 뭔데?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반대로 얘기를 합니다. 숫자가 나오는 애들을 보십시오 라고 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숫자가 나오는 부분들이 실적이 나오는 주식을 보라는 얘기고, 성장을 하는 주식을 좀 보라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전부 다 성장 섹터예요. 단적인 예로 비메모리 쪽을 보게 되면 실적이 나쁜 애들 같은 경우는, 안 나오는 애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치고 나가지 못하고 꺾였습니다. 근데 실적이 좋은 애들 같은 경우는 신고가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들 섹터를 좀 봐야 된다라는 거. 하반기 때도 무조건 IT 섹터는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되고, 무조건 개인 이 포트폴리오의 한 종목 이상은 꼭 포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는 제약바이오 섹터도 매도가 아닌 반등 수준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오늘 상당히 좀 안 좋은 그지 같은 뉴스가 좀 나왔었죠. 그건 좀 이따 다뤄보기로 하도록 하겠고요. 삼성바이오며 셀트리온이며 이런 부분들에서 회계적인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면 이 제약바이오 쪽 섹터도 이제는 어느 정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쪽 섹터도. 그렇기 때문에 IT 쪽 섹터,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 섹터, 요 부분들을 조금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점 좀 염두를 좀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금일 제약바이오 쪽 섹터 괜찮았습니다. 아마케 앞두고 있죠? 거기에 관련되는 종목군들도 나름대로 흐름이 좀 나와줄 수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이야기를 잠깐 나눠봤습니다. 정재훈 전문위원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업종들 조금씩 모아갈 때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이슈들 오늘 몇 개 정도 있었습니다. 잠시 뒤에 저희가 오늘 이슈 전략 시간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과 함께 시장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본격적으로 오늘 일장을 뜨겁게 달군 이슈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딩의 이슈앤 전략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인보사 허가 취소, 제약바이오주들의 파장 그리고 대응 전략 저희가 짚어드릴 거고요. 기생충 황금 종려상 효과로 미디어 그리고 콘텐츠주들의 앞으로의 긍정적인 영향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지금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보사 허가 취소 소식에 오늘 시장에서 코오롱 티슈즈 그리고 코오롱 생명과학이 장중에 급락세가 나왔다가 결국에는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한국거래소에서 주식 매매 거래 정지를 시킨 건데요. 여기에 따른 제약업종의 반응 저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오늘 일장에서 반사 이익을 봤던 종목들도 있었거든요. 우리 하채기 위원께서 장중에 실시간으로 또 개인 카톡방에다가 메디포스트하고 네이처셀이 이 반사 이익 종목으로 기대된다라고 올려주셨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하채기 위원회 방에 계신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오히려 반사 이익을 보는 종목들 있을 것 같은데 이 제약주에 대한 이런 이슈들, 이 인보사 이슈, 해당 기업에 국한된 이슈로만 봐도 괜찮을까요? 사실 이게 저희 그 진품명품 쪽에서 종목군들 좀 다루지 않았나라 좀 판단이 되거든요, 예전에. 그리고 이슈적인 부분들도 좀 다뤘었어요. 그때 아마 조금 격하게 좀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소송 걸라는 얘기까지 좀 했었습니다. 코오롱 생명과. 그러면서 삼성바이오 쪽하고 싸잡아서 좀 얘기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오늘 이게 거래 정지까지 좀 벌어졌잖아요.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거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뭐 지금 배트맨 시청하신 분들은 워낙 뭐 코오롱 티슈진 해가지고 뭐 좀 안 좋게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뭐 매수를 안 하셨다, 안 하실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꼭 매수를 해서 올라가야만 수익이 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 투자자분들 좀 피해야 할 종목들을 매수하지 않는 것도 돈을 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트맨 좀 본방사수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에서 식약처의 결정을 존중한다라는 의견을 내놓았고요. 근데 코오롱 티슈진 인보사 요 문제도 문제지만 얼마 전에 현 정부에서 또 그 바이오 헬스 산업 혁신 전략 발표를 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좀 제기하는 곳이 좀 여러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제가 또 그 발표한 정부 기관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 그 부분들을 또 제가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라고 또 오픈 채팅방에다가 올려드리기도 했었는데 그 아마 내용을 귀찮아하지 않고 읽어보신 분들은 좀 디테일한 부분에서 좀 부족한 면들을 좀 발견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제가 하나 짚어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의약품, 의료기기, 인허가 기간 대폭 단축 요 부분이에요.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그 인허가 관련된 인력 충원도 필요하죠. 그 부분이 제대로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요. 좀 세부적으로 뭐 좀 보완해야 될 문제들도 좀 여러 눈에 보이더라고요. 근데 또 문제를 제기하는 측면에서도 무조건 안 좋다라고 또 제 얘기를 할 문제만도 아닙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의료 민영화 저지 운동을 벌여온 노동 시민사회단체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기업들의 이윤을 위한 종합 선물로 선사했다. 이러면서 친기업 행보의 정점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건 올바른 표현 같지가 않습니다. 친기업의 정점이다. 굉장히 좀 잘못된 표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에서 이 그 식별 자료, 개인 정보 자료죠. 원래는 원격 의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개인 정보 보안 요 부분이 좀 규제를 손볼 필요가 있어요. 요 부분도 좀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개인 정보를 가지고 좀 안 좋은 사건도 분명히 있긴 있었습니다. 있긴 있었지만 이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개인 건강 정보가 유출이 되면 개인이 고용이나 보험 가입에 있어 각종 차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개인 질병이 내가 무슨 병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보안 부분에서 보완할 점도 있지만은 투명하게 관리를 하게 된다면 보다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개인 건강 상태에 따른 근무 배치, 재배치 이런 선순환적인 그 측면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안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물론 건강한 견제는 필요하겠죠. 건강한 견제로 필요하겠지만은 불필요한 집단 이기주의적인 해석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전문가로서 좀 그렇게 한마디 좀 해드리고 싶고 이제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요.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면서 뭐냐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개별 종목 분석에 더 공을 들여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 기업이 임상시험도 그 임상시험 환자 수가 있잖아요. 근데 뭐 한 7명, 10명 임상시험 해놓고 그 결과를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뭐 식약처에 제공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관리 감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해졌다. 그냥 좋다더라. 그런 거 믿고 이제 하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점점 더. 그래서 철저한 투자 종목에 대한 공부, 분석이 선행되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그럼 우리 하채기 전문위원님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이 주주들이 네. 도덕적인 해이 그 부분이 저는 가장 큰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주주분들이 학교 다닐 때 윤리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거 아닌가. 이게 지금 그 경영이라는 게 정말로 자기의 이익도 중요하지만은 이 주주들에 대한 이 생각도 하고 또 주주들에 대한 이익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 그래서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은 그 투자자분들에게 이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는데 이거는 이 코룡 티슈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그 시장 자체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안 좋은 거죠. 아직도 한국 시장에는 저런 경영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있구나라는 국가 그 시장에 대한 이미지도 상당히 좀 타격을 좀 주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회사가 계속해서 좀 나오지 않게끔 정부에서도 관리 감독을 좀 잘하고 그다음에 거래소에서도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좀 잘 좀 차단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과거에도 몇 년 전에도 내추럴 엔도텍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그런 일이 또 이렇게 반복을 된다는 게 조금 아쉽고 그다음에 지금 삼성 바이오로스 같은 경우도 수사가 좀 진행되고 있어요. 분식회계에 대해서. 그래서 뭐 구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지금 안 좋은 이야기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큰 악재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좀 더 어쩐가. 지금 이 부분에서는 이제 상승이 나오더라도 반등에 그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거를 추세를 돌리기에는 너무 많은 지금 악재가 나왔고 너무 큰 사건이 좀 터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께 제약 바이오주를 좀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이런 대형주, 이런 문제가 많은 종목들보다는 지금 뭐 조그마한 소형주, 중소형주 중에서도 좀 실적이 좀 나와주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도 좋으니까 하시고, 우리 정재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여승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계속해서 이 배트맨을 통해서 삼성 바이오릭스, 그다음에 코리투신이 안 된다 했고, 우리 또 정재훈 의원께서는 코리투신이 상당히 들어왔을 때도 무조건 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만큼 회사 자체가 안 좋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니까. 그래서 제약 바이오제에서 저는 아직은 조금 더 결론을 말씀드리면 더 큰 악재가 나오고 난 뒤에 좀 기회를 포착해 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슈 1번에서는 제약바이오 업종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뒤에 10분 쉬었다가 2부로 돌아올 건데요. 2부에서는 종목 상담은 물론이고요. 저희가 칸 영화제 이후로 지금 기생충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이슈로 준비를 해뒀으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 10분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10분 쉬었다가 2부로 다시 돌아올 테니까요. 종목 신청도 많은 참여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뒤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